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대기업 집단과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진그룹의 동일인, 즉 총수에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지정됐습니다. LG와 두산그룹의 총수도 각각 구광모 회장과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재벌 3세와 4세 경영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 해마다 5월 초면 규제 대상이 될 재벌과 총수를 지정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주 정도 미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이 대기업 집단 지정, 동일인 네. 지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죠. 아하. 이 재벌 문화가 있어서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체제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한 그룹 같은 경우에 네. 대표이사가 있고 동일인이 있는데 대표이사가 소위 말하는 재벌 오너의 하나의 오른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정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 이 그룹 집단의 이 지배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동일인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매년 그러니까 5월 동안에 네,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사익 발생하면 편취라든가 또 친족을 예, 그렇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예. 이걸 지정해서 결정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친인척도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네.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동일인을 쭉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을 이제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매해마다 바뀌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주 넘게 지연이 됐던 것은 한진그룹의 이 동일인을 네, 끝까지 한진그룹에서 확정해서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공정위가 이제 직접적으로 공정위 직권으로 한진그룹의 동일인은 이제 조원태 사장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어제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조원태 사장을 지정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공정위도 파악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일단은 한 일주 넘게 기다려준 것은 이제 오너 일가, 뭐 삼남매라든가 남아있는 이제 이명희 씨가 정해서 갖고 와라를 기다려줬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너무 미뤄지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한진그룹의 현재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공정위 스스로 파악을 한 결과 이제 조원태 사장으로 파악하고 어제 동일인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네, 이명희 씨와 세 남매 지분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네. 특별한 상속에 관한 어떤 뭐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네. 그 네 명의 지분이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등의 뭐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까? 여의도 또 증권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진그룹 내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정보들이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 조영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약 한 18%, 17.8%가 되는데 네. 이것을 부인 이명희 씨와 자식들이 이제 나눠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 하나가 지분을 가지고는 확실한 지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합의 끝에 누구에게 이제 경영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이명희 씨가 뭐 딸 한 명과 네. 이제 적극 지지를 하고요. 뭐 조은태 씨 딸 한 명 이렇게 좀 뭐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은 가족들이 누구 한 명을 확실한 동일인 이 그룹 대표로 밀어주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진그룹의 행보는 완전히 안개 속에 빠졌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계열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공동 경영, 그러니까 네. 즉 삼남매가 다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과거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것들 예상했는데 이런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그동안 앞서 우리나라 재벌 그룹에 있었던 수많은 형제 난에서 결국 마지막은 쪼개서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열 분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뭐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세간에서는 조현아 씨가 뭐 호텔 쪽을 끌고 나가고 뭐 이명희 씨와 조현민 씨가 한쪽을 끌고 나가고 조은태 씨가 쪼개 나가는 계열 분리 가능성을 일단은 높게 보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차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칫 조 씨 일가가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잃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한진칼이라는 게 전체 한진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네. 격이 되는 거거든요. 한진칼을 지배하면 전체 한진그룹을 지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진칼에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많이 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강성구 펀드라고 해서 기존에 진입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이제 곳도 있고 이 밖에 뭐 일부 외국계 자본들도 이제 뭐 속속 한진칼을 지배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 삼남매가 합의를 하지 못하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디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에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LG는 구광모 회장 그리고 두산은
박정원 회장 네. 총수로 지정이 되고 동일인 지정이 올랐습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세, 2세, 3세, 4세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 대기업 집단 지정이 된 59개 중에 4세대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LG그룹의 구광무 회장입니다. 네. 구광무 회장은 이제 4세대고요. 두산의 이번에 박정원 회장 역시도 4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제 4세까지 동일인으로 올라섰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스마트폰이 너무 안 팔려서 네. 모바일 사업을 아예 베트남으로 넘겨서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건가. 또 기존의 이제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이게 이제 숙부죠. 와 어떻게 또 구광무 회장의 조화를 이뤄 나가는가도 숙제가 될 수 있고요. 박정원 회장도 두산이 지금 뭐 건설 부분에 있어서 뭐 유동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큰 숙제를 안고 이번에 이제 4세대가 전격적으로 앞서게 나가게 된 또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재벌 순위에도 변화가 눈에 띄는데 네. 하나그룹의 급부상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번 발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뭐 1위야 삼성이 뭐 400조가 부동의 넘으니까요. 1위고요. 부동의 1위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2위와 3위가 바뀌느냐. 네. 즉 최근에 이제 SK는 하이닉스의 약진이 굉장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SK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2위가 되느냐를 집중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시 2위는 현대차그룹, 3위는 SK그룹이었었고요. 전체적으로 10위권에서는 한화가 굉장히 좀 빠른 약진을 좀 보였었습니다. 뭐 최근엔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었는데 한화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서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10위권 내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순위에 조금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네, IT 기업으로는 최초로 카카오가 재벌 집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같은 이제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도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 크게 둘로 나눕니다. 네. 5조 원 이상을 이제 공시대상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5조 원 이상 중에 10조 원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호 출자 제한 집단. 엄밀히 말하면 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 재벌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번에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인 34곳에 들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큰 틀에서 굴뚝산업에서 ICT에서도 속속 이런 자산 규모가 큰 공룡들이 나오고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네, 다른 IT 기업들의 약진도 지켜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